꽃사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는 대구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글을 보고 간추려 오세요. 네, 선생님. 친구가 숙제를 하기 위해 찾은 글입니다.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는 자랑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대구의 놀이공간으로 이월드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많아 가족끼리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타워가 있는데 대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산책하기 좋은 수성못이 있습니다. 수성못에 위치한 호수로 주변의 산책로가 유명합니다. 호수에서는 오리배를 탈 수 있고 주변에 위치한 카페가 인기가 많습니다. 수성랜드라는 놀이기구 타는 것도 있어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산으로 정상에는 바위로 만들어진 자불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갓바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하여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친구는 숙제를 위해 찾은 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간추렸는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러면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서 친구에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대구의 자랑거리를 공부하자고? 그것도 좋은데 친구가 고민하는 부분으로 다른 것도 생각해 볼래요? 네, 우리 친구들처럼 글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면 좋겠죠? 오늘 배운 문제를 그러면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내용 간추리는 방법을 알기 순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문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을 텐데, 글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잠시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예상할 때는 무엇을 먼저 보고 예상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목과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면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동물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글 속에 나오는 그림이나 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매미도 있고 닭사진도 있습니다. 물고기 그림의 부대라는 낱말이 눈에 띄네요. 자, 이 제목과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짐작해 봅시다.
동물이 내는 소리라는 제목과 그림들을 보니까 동물이 내는 소리에 대한 설명하는 글인데 닭, 매미, 물고기 등의 동물이 내는 소리에 대해 알려주는 글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글이 맞는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0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글의 내용을 파악해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만드니까 힘들다고 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장에 질문을 적고 자신이 생각하는 답도 적어 봅시다. 자, 시작하세요. 혹시 시간 내에 다 만든 친구들은 교과서의 질문에 답도 적어 보세요. 질문을 만들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책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낸다고 했나요? 그렇죠. 성대를 울려 소리를 냅니다. 두 번째, 개나 닭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파악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단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문장이 모여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문단은 다시 중심 문장과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중심 문장은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한 개의 문단을 간추릴 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여러 개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간추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중심 문장이 다른 뒷받침 문장을 대표하니까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간추리면 좋습니다. 선생님, 글이 긴데 문단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단은 각 문단이 시작할 때 한 칸을 들였습니다.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새롭게 문단을 쓰기도 합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한글 프로그램으로 글을 쓸 때 자판에 엔터키를 쳐보았나요? 그러면 줄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한 글자 크기만큼 들여서 글을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문장은 문단의 어디에 주로 위치할까요? 중심 문장은 문단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주로 위치하니까 이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글의 처음과 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끝 위주로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뒷받침 문장을 대표하는 문장인지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실제로 글을 읽고 문단을 나누고 중심 낱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문단을 나누면서 각 문단의 중요한 중심 낱말이 있으면 교과서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심 낱말을 찾을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어 주세요. 여러분들 글을 읽고 문단을 나누어 보았나요? 눈치 빠른 학생은 생각보다 책의 글은 나누기가 쉽습니다. 왜? 여러분 공부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 책에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실제 글에서는 이렇게 문단을 숫자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 배워두어야 합니다. 자, 1문단은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대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낱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소리 내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2문단을 한번 볼까요?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개 서로를 부르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이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낱말은 무엇인가요? 성대라는 말이 중요한 낱말입니다. 자, 다음 3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매미는 수컷만 소리를 낼 수 있고 암컷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매미의 배에 있는 발음막, 발음근, 공기주머니는 매미가 소리를 내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암컷은 발음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발음막이 없어서 소리를 낼 수 없답니다. 수컷은 발음근을 당겨서 발음막을 움푹 들어가게 한 다음 딸깍 하고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커지고 반복되면 찌 하고 소리가 납니다. 3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낱말은 무엇인가요? 네, 발음근이라는 낱말이 중심 낱말입니다. 자, 4문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불의 안쪽 근육을 수축하거나 불의 얇은 막을 진동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4문단에서 중심 낱말은 무엇인가요? 네, 불에입니다. 5문단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은 성대나 발음근, 불에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그 밖에도 날개를 비비거나 꼬리를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도 중심 낱말은 앞에서 설명했던 동물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므로 다른 방법이 중심 낱말이네요. 자, 그러면 각 문단을 나누고 중심 낱말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단별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나누어 보고 중심 문장은 동그라미표, 뒷받침 문장은 세모표를 해봅시다. 교과서 73쪽과 74쪽을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았나요? 1문단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문단은 책에 이미 제시되어 있듯이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그럼 이 문단에서는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나요? 그렇죠.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가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 3개의 문장은 중심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3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문장은 매미가 소리를 내는 방법과 암컷과 수컷의 소리 내는 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네요. 4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문장은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5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선생님 예상했을 때 한 7명 정도 든 것 같은데 선생님 눈에 보이네요. 두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는 사람 손. 이번에는 한 8명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손. 9명 정도 들었네요. 혹시 안 든 친구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 그러면 정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까지 소리낸 동물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 외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들도 있다고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동물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는 문장입니다. 그럼 세 개의 문장 중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맞춘 친구들은 대단하고 혹시 몰랐던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찾은 중심 문장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학습장에 간추려 봅시다. 글을 간추리기 전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선 중심 문장을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여러 문장을 적다 보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글이 자연스럽게 변한다고 배웠죠? 네, 맞습니다. 이어주는 말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거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을 연결해 주어도 됩니다. 누가 질문을 하네요. 선생님, 이어주는 말은 꼭 넣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어주는 말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장만 연결해도 뜻이 자연스럽게 통하면 없어도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인데 지금부터 한번 중심 문장을 연결해서 글의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학습장에 같이 정리하면서 봅시다. 자, 1.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때 중심 낱말도 찾아보면 좋습니다. 2. 문단을 나누었죠. 문단 나누는 방법은 3학년 때 배웠으니 잘 알 거라 믿습니다. 3. 문단별 중심 문장을 찾았습니다. 4. 찾은 중심 문장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때 필요할 경우 이어주는 말도 사용했죠. 그럼 공책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할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어 주세요. 자, 잘 공부했는지 퀴즈를 맞춰 볼 건데 퀴즈는 구글 클래스룸에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추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글 내용 파악하기, 문단 나누기, 문단의 중심 문장 찾기, 중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글로 쓰기, 이 순서 꼭 기억하고 앞으로 글의 내용을 잘 간추려 주기 바랍니다. 오늘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